사우디 클럽들은 올여름 또 다른 대형 영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손흥민은 그들의 레이더망이 포착된 거무급 선수 중 한 명이다. 손흥민은 케빈 더 브라이너, 모하메드 살라 등 다른 프리미어리그 스타들과 함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레알 마드리드 베테랑 미드필더 루카 모드리치도 우선순위 중 하나다. 파리 생제르맹과 사우디아라비아 알 이티하드 등이 손흥민에게 이미 영입 제의를 했다. 최근 손흥민을 향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러브콜이 멈출 줄 모른다는 소식이 나오는 가운데 파리에서 손흥민을 먼저 가로채려 한다는 소식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 TV와 풋볼은 25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올여름 토트넘 핫스퍼의 월드클래스 선수를 영입할 계획이다. 손흥민이 그 타깃이며 세부 사항이 마무리 중이다. 영입을 위해 몇 주 내로 접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 클럽의 손흥민 영입설이 주목받는 가운데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재계약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매체 스포츠몰은 27일 토트넘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의 손흥민의 이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재계약 논의를 시작했다. 손흥민은 지난 2021년 토트넘과 계약을 연장했고 2025년까지 계약되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TVR 풋볼은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는 건 케인을 미넨에게 내준 지 1년밖에 안 된 토트넘에게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며 더군다나 사우디 프로리그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생각하면 손흥민의 사우디 이적은 많은 서포터들에게 큰 실망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손흥민의 이적이 이뤄질 가능성을 낮게 점쳤습니다. 그런데 토트넘과의 재계약이 시작되었다고 알려진 가운데 사우디보다 더 절실해지고 가능성이 높은 팀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강인이 뛰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사우디에서 지난 여름 손흥민의 이적료로 6천만 유로, 하나로 약 860억 원, 연봉 3천만 유로, 하나로 약 430억 원을 제시했지만 손흥민에 의해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사우디는 이번에는 손흥민보다 토트넘을 먼저 설득하는 쪽으로 협상 전략을 바꾼다고 했는데 더 거액의 이적료를 제시해 토트넘을 통과한 후 손흥민을 구슬리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기를 들며 뛰어든 것이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에 대한 재계약을 레전드급으로 해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해리 케인이 떠났을 때 제안했던 금액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은 당시 주급 20만 파운드를 받고 있었는데 레벨장은 케인을 붙잡으려고 주급 40만 파운드를 제안했습니다. 주급 40만 파운드면 연봉 347억 원으로 손흥민에게도 이 정도 연봉을 제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정도는 안 돼도 리버풀 살라가 재계약하면서 주급 35만 파운드를 받았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손흥민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클럽에 이어 파리 생제르맹까지 손흥민 영입 전에 가세하면서 이 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간판 은바페가 올여름 계약이 만료되고 레알로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BBC는 은바페가 이번 여름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은바페는 PSG 구단에 계약이 만료되는 6월이 되면 클럽을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다라며 은바페가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지난 26일 스타드 랭과의 경기에서 은바페를 후반 20분 교체로 뺐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단 한 번도 교체되지 않고 풀타임으로 뛴 은바페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경기 후 우리는 은바페 없이 뛰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조만간 은바페는 우리 곁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바페가 떠나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발언이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네이마르, 메시에 이어 은바페까지도 내보내면서 월드클래스급 팀의 간판이 사라졌고 높은 주급의 선수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에 중량감 있는 스타가 필요한데 손흥민을 적임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카타르 자본의 지원을 받는 파리 생제르맹은 사우디 못지않게 자금력을 갖고 있어 사우디가 제시한 6천만 유로를 자신들도 준비했다면서 손흥민을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손흥민을 강하게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시아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서입니다. 지난 23일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는 PSG가 손흥민을 영입해 아시아 시장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PSG가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여름 이강인이 이적에 성공하면서 아시아 최고의 스포츠 스타인 손흥민을 영입하고 싶어한다며 이강인 영입으로 아시아 시장에 폭발적인 가능성을 확인했다. PSG는 아시아 시장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한다라고 전했습니다. PSG는 이강인에게 2천만 유로, 하나로 약 288억 원을 투자하고서 이강인이 은바페를 제치고 유니폼 판매 1위를 기록하자 매우 놀랐습니다. PSG는 AS 모나코에서 은바페를 데리고 올 때 이적료가 무려 1억 7,500만 유로, 하나로 약 2,328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금액으로 영입한 이강인이 아시아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PSG는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강인이
한국 대표팀에서 하극상 사건을 일으키며 한국 팬이 급속히 떠나자 엄청나게 커지던 아시아 시장이 갑자기 위축되었습니다. PSG는 이강인 효과를 믿고 아시아 최초로 플래그십 스토어를 3월 한국에 오픈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악재에 굉장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문을 열자마자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강인은 아시안컵 이후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손흥민을 찾아가 사과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부정적인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강인이 팀에서 부진하며 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돌아와 지난 리그 낭트전에서 선발로 출전했지만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하고 덴벨레로 교체되었습니다. 이강인은 낭트전에 이어 스타드 렌전에서도 선발로 나섰지만 턴오버 6회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프랑스 풋 메르카토는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에게 출전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커 보인다. 하지만 이강인은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 공을 다루는 기술은 낭비와 같았다. 렌의 소유권을 내주면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고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라고 평했고 평점 3점을 줬습니다. 90미닛도 이강인은 아시안컵에서 돌아온 후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공소유권을 계속 내줬다. 엘리케 감독은 변화를 위해 전반이 끝나고 마르코 아센시오를 넣었다고 말하며 평점 3점을 부여했습니다. 결국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영입으로 꿈꾸었던 아시아 시장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구세주처럼 나타나 이 모든 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아시안컵 하극상 사건으로 이강인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손흥민은 대표팀 주장직에 책임을 가지고 헌신하고 하극상을 벌인 이강인까지 용서해주며 품어주자 더욱더 이미지가 좋아졌고 아시아에서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마케팅 효과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은 유럽 최고의 골 결정력을 지닌 공격력과 팀을 하나로 만드는 리더십과 융합력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파리 생제르맹은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보다 음바페, 네이마르, 메시 등의 스타들이 팀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강인이 오자마자 네이마르, 음바페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는데 일각에서는 다른 팀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선수와 쉽게 친해진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팀을 하나로 만드는 손흥민을 영입한다면 팀 스피릿이 살아나 팀의 공격력이 더욱 높아지고 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흥민뿐만 아니라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든든한 센터백으로 자리매김한 김민재도 파리 생제르맹이 다시 노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투헤 감독은 지난 리그 23라운드 라이프치히전에서 김민재가 아닌 다이어를 선발로 투입해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민재를 벤치에서 시작한 것이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 최근 독일 매체들이 김민재를 저평가하는 기사들을 써내면서 팬들에게 더 큰 분노를 샀습니다. 게다가 김민재를 데리고 온 투헤 감독이 경질되면서 자신이 떠난다고 김민재, 노이어 같은 선수들은 기뻐하거나 안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뮌헨 라커룸은 투헤를 지지하는 파와 지지하지 않는 파로 나뉘어졌는데 투헤를 지지하는 케인도 팀을 떠난다는 말이 나오기에 김민재도 떠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김민재에 대해서 강하게 구애했던 팀으로 최근에도 김민재를 원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레스트 랜스퍼는 PSG는 이강인의 성공 이후 또 다른 아시아 선수 영입을 희망하고 있다. PSG는 손흥민과 김민재를 영입하고 싶지만 높은 이적료와 함께 두 선수는 협상이 불가능한 위치에 있어 영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높은 이적료와 협상이 불가능한 위치기에 영입이 안 된다고 했지만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음바페가 떠나 자금력이 생기고 손흥민과 김민재도 팀을 옮길 조금의 여지라도 있다면 PSG는 적극적으로 도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손흥민이 PSG로 가지 않더라도 PSG에 거액의 영입 제한은 손흥민 재계약의 협상력을 높여주고 김민재 또한 PSG의 구애는 팀 내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